자, 이번 앵커의 픽 다소 화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분으로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야, 여기서 주는 반찬 이거 재사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요, 반찬 재사용하다가 여러 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참 되게 적반하장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좀 보시죠. 김치찌개 하자고. 그렇지,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찌개는 끓이가 나가니까. 아유, 그렇지, 한국에는 뭐, 떡도 안 되고 나오는 건 얼마나 많아. 하나가 무슨 뭐, 아이고. 양지민 변호사, 김치찌개 끓이려고 남은 김치를 모아놨대요. 세상,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 부산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4월, 5월 동안 식품 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8곳에서 저렇게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음식물을 재사용하긴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여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끓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아이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그런 태도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음식물 재사용하는 행위들, 그리고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이게 국내산이다라고 속여서 이렇게 표시한 것 등 여러 가지 행태가 발각이 됐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번에 적발된 식당들 경찰한테 딱 걸린 상황들도 참 기상천외 하더라고요. 네, 경찰들 이 반찬 많이 남기는 한식당과 기사식당 이런 곳을 집중 단속했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식당을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나온 반찬에 본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표식을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오. 그런데 해당 음식점을 다시 방문해 보니 해당 반찬 뻔뻔하게 다시 상에 올라온 겁니다. 아하. 네, 그야말로 딱 걸린 건데요. 해당 단속에 나선 경찰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음식을 먹으면서 배추김치라든지 어묵볶음 같은 경우에 젓가락으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반찬이 그대로. 양진희 변호사, 이거 보면 저도 이제 앞으로 식당 가서 의심하지 않을까 좀 불안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좀 처벌이 좀 되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음식점들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단속이 뜬다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좀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평상시에 단속이 또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하게 좀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건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음식점 사장님들의 양심을 저희는 조금만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하나만 더 보죠. 한밤중에 봤더니 문 앞에, 창문 앞에 드론이 떴습니다. 그래서 수상해서 신고를 했더니요, 글쎄 이 드론 안에요,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한 거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사생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민지수 기자, 이게 지금 네. 인터뷰만 들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여성이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있었던 공간 24층 건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오. 이 높이까지 드론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이 드론을 날리고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체포된 남성들 이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띄웠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드론에 여성 나체 사진들이 아이고.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남성들 경찰서로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만약에 지금 드론 이 촬영한 이 남성들이 고의로 찍었다고 만약에
판별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떤 처벌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러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 나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드론을 촬영을 한 것이라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요. 카메라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체, 어떠한 성적 욕망이라든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수차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고 드론 이용해서 뭐 여기저기 촬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데 이거 제재할 뭐 법적인 장치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제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엄격하지는 않고 비행 허가라는 것이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외에는 사실상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겠다라는 것을 신고만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사실은 거주지, 사람이 이제 내밀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주지를 통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줌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드론 촬영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비행 금지 구역뿐만 아니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거주 지역에는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요. 이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인데 자, 이거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그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